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어, 지금 뭐 시장의 흐름과 별개로 셀트리온 삼형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갈까? 주가가 좀 많이 반전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을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최근에 너무 바닥이었던 뭐 셀트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약간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이 보이다가 다시 또 좀 흔들리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일단 셀트 삼형제는 뭐 미국의 머크발로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되고 각국에서 수입을 하고 우리 정부도 수입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소식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같이 경쟁했던 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어, 같이 하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 대거 폭락을 했죠. 많이 빠졌습니다. 뭐 하루에 10몇 퍼센트씩 빠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머크에 대한 또 평가가 약간씩 시장에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어제 나왔던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시장의 충격파가 조금 진정되고 이성적인 분석과 투자로 이제 시장의 양상이 좀 바뀌게 되면 그러면 폭락했던 종목들은 조금 빠질 만큼 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할 가능성이 높고 어제 그저께 소개해드렸던 그 포스코 케미칼처럼 그런 이상한 기사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바로 반등하는 것처럼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도 그렇게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또 그런 희망을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지난주였나요? 이달 2주 초였나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뭐 제가 무슨 이런 시장 분위기를 잘 알고 그래서가 아니라 차트에 이제 있는 것처럼 너무 바닥인 상태에서 상승 반전하려는 그런 그 지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상을 했던 건데 또 다행스럽게도 바닥 부근에서 잡고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하는 게 이게 만약에 그 셀트 삼형제의 개별 종목의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반등하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너무 많이 빠졌던 그런 것을 반영해서 최소한 7, 8%, 10%씩 주가가 올랐을 거예요. 이런 그런 이제 개별 종목에 있는 그런 모멘텀을 먹고 반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예상을 했던 그 한 일주일쯤 전인가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쪽 부근 가격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좀 더 남았다고 보고요. 오늘은 뭐 어쨌든 연휴가 있으니까 내일 하루 더 쉬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른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자료를 막 만들고 있는데 그 상담을 좀 해드리다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센트 관련된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고 또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급할 일 없잖아요. 내일 하루 더 쉬니까. 그래서 셀트 삼형제의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뭐 외신 기사는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세계일보 기사가 좀 신뢰를 많이 할 만한 그런 그 어떤 상황이고 또 언론사의 그 방침 자체, 제호 자체가 세계일보잖아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도 제약사 두 곳이 머크 경구용 치료제 임상 중단했다. 그래서 중간 수준의 증상 효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수준이라 하면 중증 정도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가 경증에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중간 수준의 증상 환자는 현저한 효능이 없더라. 그래서 중간 수준의 정의가 달라서 빚어진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런 소제목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 최근 미국의 머크사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효능을 확인했다고 발표해 관심이 큰 가운데 인도의 제약회사 두 곳이 머크사 치료제의 제너릭 버전에 대한 후기 임상 중단 허가를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 수준 증상의 환자들한테서 현저한 효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다. 그래서 머크사가 이제
올해 초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에 대한 자사의 경구용 치료제 몰루피라비르 투약을 중단했고 입원 환자의 상당수 병증이 이미 치료제의 도움을 받기에 늦었다는 판단에서였다는 거. 하지만 인도의 제네릭 약물 제조사인 오로빈도 파마와 MSN 연구진이 코로나19 임상실험 설계에서 입원 환자를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은 채 머크사 치료제로 임상실험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머크사가 투약 중단을 결정한 해당 병원의 환자까지 포함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증까지는 다 됩니다. 세트 뭐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치료 효과가 있는데 중증 환자들한테는 좀 어렵다는 거죠. 얘도 이제 한계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오로빈도와 MSN이 그 보건당국에 임상시험 중단을 요청을 했고 경증 환자한테는 성공적이었지만 중간 수준의 코로나 환자한테는 현저한 효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머크사는 자사와 또 인도 제약사들이 중간 수준 질병을 서로 다르게 정의한 데 따른 차이일 뿐이다. 이런 이제 해명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머크사가 최근 그 자기들이 만든 경구용 치료제가 중증 이외 경증이나 중간 수준 증상을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 약을 먹은 지 29일 뒤에 치료제를 먹은 집단의 입원율이 7.3%로 위약 집단의 절반에 그쳤다. 그러니까 효능이 확실하게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서로의 정의가 좀 다른 게 아니냐 하고 머크사 쪽에서는 해명을 했고 인도에서는 중간 수준 중증에 있는 환자들은 별로 효능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그 우리 시장에서는 반영이 안 됐고요. 미국 시장은 이 기사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그저께 일단 그 미국 시장의 최근 머크사의 움직임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내일 하루 정도 더 한번 머크사의 그 어떤 흐름을 한번 볼 필요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머크사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셀트 삼형제로 다시 돌아오면 최근에 머크의 이 경구용 몰루피라비르 치료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이 시장에서 나오는 게 거의 동시에 나오면서 셀트 삼형제의 주가도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머크와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 흐름은 좀 반대로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단은 그 시간외, 금요일 날 시간외를 보면요. 셀트리온 0.22% 500원이 빠졌습니다. 22만 3,500원에 거래가 마감됐고요. 헬스케어도 0.22% 200원이 빠진 88,800원에 시간외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0.48% 600원이 빠진 12만 4,300원에 거래 마감됐고요.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것은 셀트리온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11,000원이 올라갔고 거래량은 100만 주 밑으로 떨어졌고 뭐 비슷하죠. 107만 주나 99만 주나 비슷한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개인이 계속 팔고 있더라. 셀트리온의 경우는. 그리고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다가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6일 연속 팔고 있고 기관의 매도 과연 어떤 기관 중에 어떤 주체일까? 연기금과 투신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사고 있고 그래서 그 금요일날 2,300원이 올랐지만 상승한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반등을 목요일날 500원, 금요일날 2,300원이 올랐으니까 이제 오르나 하기에는 좀 약했죠. 그냥 보기에도 약하잖아요. 제약은 역시 외국인이 3일 연속 샀는데 기관이 9월 16일 이후에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개인이 3일 동안 매도를 하다가 금요일날 매수가 들어왔고 이제 2,700원, 2,900원 두 번 이제 올랐습니다. 그리고 역시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수급은 썩 그렇게 뭐 아주 훌륭하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외국인이 사고 있지만 기관이 계속 팔고 있고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종목의 어떤 차이라기보다는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패시브 자금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수를 그대로 어 이제 수동적으로 지수 그대로 이제 어 적용을 해서 들어와야 하는 그런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코스피가 먼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많이 빠진 뒤에. 아마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금 어떤 흐름에 차이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가 또 역시 지수 차트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봉을 보면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보여드렸던 단순했던 일봉보다 약간 더 좀 복잡한 이제 지표들을 좀 한두 개 더 추가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3개월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바닥을 U자형으로 이렇게 도는 모습이 셀트리온 보이죠? 이제 뭐 낙폭 진짜 개파락 하다가 장대 음봉 맞고 이제 윗골이 달고 다시 떨어지고 하다가 살짝 돌고 그 다음에 양봉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5일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흘러가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길게 쌓여있는 하나 둘 셋 4일 동안에 쌓였던 이 매물대가 길어졌죠. 그러니까 이 매물대는 이제 아래쪽에 지지 라인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여기가 2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2만 원 정도 되면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셀트리온의 바닥을 22만 원 정도로 일단 보고요. 자, 그럼 어디까지 갈까? 위쪽에 올라가면 저 위에 있는 긴 매물대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밑에 이제 11선 그다음에 481선, 21선이 좀 더 21선은 좀 더 내려오겠죠. 그래서 21선이 이 내려오면서 주가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어떤 저항벽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그 자리에 매물벽이 뭐 약하지만 하나 서 있습니다. 그 자리가 25만 2천 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제가 약간 더 높여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래쪽에 매물대가 24만 한 4천원, 5천원쯤 되는 자리보다는 하나 더 위에 있는 25만 2천원 정도 약간 더 긴 매물대 정도까지 21선이 내려올 때까지 그러니까 11선의 저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선의 저항을 받으면 24만원쯤 되는 자리고요. 21선이 내려오게 되면 25만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24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되는 사이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폭이 줄거나 수급이 꼬이는 상황이 벌어지면 약간 비중을 줄이자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RSI 지표 보면 완전히 바닥 밑에까지 내려왔던 그 RSI 지표가 금요일날 이제 과매도 구간을 갓 탈피했습니다. 이 탈피를 하는 게 RSI 지표가 이제 올라갔잖아요. 이건 이제 다시 그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RSI가 위쪽으로 상승할 때 사야 하는 또 그런 신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일 때에서 바닥을 잡고 위로 올라가는 타이밍이라는 것도 좀 좋아 보이고 밑에 MACD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이제 이 바닥에 목요일 날 이 파란색이 가장 길고 금요일 날 그거보다 짧아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방의 정점이 목요일 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지나가고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매수했어도 되는 자리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목금 화요일 날 급락이 나오고 수요일 날 더 빠지고 목요일 날 바닥을 잡고 금요일 날 돌아서는 과정까지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이제 그 파는 그런 매도 세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RSI, MACD 또 거래량 또 그 다음에 매물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닥은 한 22만원 정도에서 잡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단은 한 24만원대에서 중반에서 한 25만원대 초반 이 정도 구간을 저는 상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4만 한 몇천 원쯤 됐을 때 24만 원이 넘어가면서 주가가 조금 더뎌지고 상승세가 더뎌지고 수급이 좀 꼬이고 이런 그 상승에서 피로도가 나오는 피곤함이 보이는 그런 차트가 또 드러나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역시 비슷하게 U자로 돌죠. 비슷합니다. 근데 5일선에 이제 저항을 한번 받았습니다. 이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바닥은 뭐 지금 이 밑에 있는 매물대와 비슷한 자리가 될 거고요. 8만 한 지금 매물대가
89,000원짜리인데 89,000원에 멈춰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지면 이 매물대 아래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86,000원쯤 되는 자리까지 빠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갈까? 위에 있는 이 매물대 두 칸이 비어있고 그 위에 있는 매물대를 연결해보면 481선과 만납니다. 그러니까 481선이 이 주가가 그 위에 있을 때는 지지라인이 되지만 그 아래쪽에 있을 때는 올라갈 때 저항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만원, 지난번에 어느 가격대 정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0만원 정도 되는 가격대에서 한 10만원에서 10만 5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저항을 다시 받을 거다. 89,000원이죠. 한 만원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저항을 받으면서 힘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싶고, RSI 지표 보시면 여전히 과매도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5포인트 되는 건가요? 26포인트쯤 될까요?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 보면 역시 목요일날 그 아주 저점의 정점을 찍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보시면 똑같습니다.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난 9월 거래일의 마지막 정도 되는 이 정도 만약에 거래량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많이 물량을 실어서 사도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차트를 보면 이거는 이제 오늘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아까 이 그림을 그대로 그려서 설명했던, 그래서 지금 멤버십방에 요 셀트리온 제약 종목의 상담 결과와 함께 이 차트가 사진을 제가 그대로 올려놓은 걸 갖고 왔는데요. 자, 똑같죠. 지금 이렇게 U자형으로 돌고 있는 모습이 셀트리온과 셀트 헬스케어와 또 제약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5일선 위쪽까지 갔다가 역시 5일선 저항을, 헬스케어처럼 저항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온 상태.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은 세 종목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481선의 저항, 이 481선까지 내려오면 이 자리가 그 가장 저점이 될 거고, 셀트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도 같이 이 자리를, 제약이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같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제가 셀트리온 제약의 바닥을 481선으로 잡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번 주 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역시 보시면 제가 번호는 5번이라고 써놨습니다만 이 481선을 더 깨지 않고 이 481선을 따라서 U자형으로 돌죠. 그래서 이런 가격 흐름, 주가 흐름이 하나 힌트가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위쪽에 선을 그어놨는데 매물대를 위에 매물대를 연결을 하면 지난번 8월 달에 8월 초와 8월 중순에 있었던 저점 부근하고 비슷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매물대와 지난번 저점 자리가 연결해 보면 14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상승에 이제 어떤 제약의 경우에는 그 14만 원 정도 갔을 때 이 21선이 좀 더 내려오고 11선이 좀 더 내려오는데 11선을 깨고 올라가기 전에 한 번 정도 살짝 눌렸다 다시 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14만 원 정도 가면은 제 주가가 조금 힘에 부치지 않을까. 그래서 고점을 14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드렸는지는 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그리고 아래쪽에 RSI 보시면 역시 저점 과매도 구간을 탈피하는 모습이 딱 나오고요.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 보시면 역시 저점에 딱 정점을 잡고 이제 이 MACD 오실레이터 상의 저점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거래량 역시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힌트들로 봤을 때 셀트 삼형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대차 거래 한번 볼까요? 지금 공매도 때문에 좀 극성인데, 셀트리온은 이제 대차 거래가 21,931주가 줄었습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은 조금씩 이제 공매도의 어떤 그 우려를 조금씩 씻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헬스케어도 보시면은 뭐 18만 주, 22만 주, 15만 주, 10만 주 이러다가 14,000주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상환량도 많이 늘었고요. 체결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바닥 부근에서 이제 올라가면은 공매도는 손해 보니까, 그래서 그 대차거래 자체가 좀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약은 목요일 날 10만 주 넘게 이제 줄었었는데 금요일 날 다시 만주 정도가 좀 늘었지만 뭐 만주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그런 수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대차거래로 봤을 때도 역시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을 약간 오를 걸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머크의 이제 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머크랑 반대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머크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지금 84불, 84.56불에서 지금 좀 내렸죠. 80.63불로 내렸습니다. 한 5%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한 상태고, 5일선을 살짝 내줬습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머크의 이제 지금 주가 자체가 약간 고점에서 좀 밀려 내려온 상태, 그 다음에 5일선을 내줬고, 21선, 11선을 제가 여기다 그려놓질 않았네요. 근데 이제 21선 위에 11선이 이제 있는데, 11선하고도 좀 11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5일선 부분을 좀 더 가깝게 내려오지 않을까, 5일선에 있는 걸쳐져 있는 주가가 좀 더 내려오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께는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살펴보면, 자, 제가 한번 자 11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선 자리가 78.6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80불이니까 거의 11선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머크는 약간 11선 부근까지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11선이 약간 더 올라오게 되면은 한 79불대, 79달러대 후반, 중반 정도에서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머크가 약간 떨어지고 셀트 삼형제가 약간 올라가는 선에서 어느 정도 접점이 비슷하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도 지난번 고점 10월 4일날 고점 찍었을 때 고점의 정점을 MACD 오실레이터상 보시면 이제 그 고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역시 RSI도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조금씩 빠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셀트와 마치 거울처럼 반대로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먼저 좀 보면 241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바닥에 머물고 있습니다. RSI 지표도 과매도 구간을 살짝, 아까 셀트리온 삼형제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RSI 지표가 코스피가 이 과매도 구간까지 떨어진 거는 작년 3월 코로나 때와 올해 8월에 살짝 이탈했다 하루 만에 올라간 거, 그리고는 이번이 좀 깊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저점까지 빠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3월 또 한 10월 말, 그 다음에 올해 한 3월, 그 다음에 지난 8월, 그리고 이번, 이런 식으로 그 아래쪽에 뾰족하게 툭 아주 빠져 있다가 반등하기 직전에 그 저점 부분들을 보면요, MACD 오실레이터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그 MACD 그 오실레이터 상의 저점 지표가 아마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상하는 게 아닌가, 예상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이렇게 보면은 비슷하죠. 흐름은 비슷하고 241선 아래쪽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거의 241선 부근까지 이제 왔는데, 역시 RSI 지표가 그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그리고 8월에 살짝 하루, 그리고 나머지 이번이 세 번째로 이제 과매도 구간까지 왔다 올라간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3월 또 6월, 그 다음에 10월, 그 다음에 올해 3월, 올해 8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데 보면요, MACD 오실레이터 상으로 MACD가 저점에서 꺾어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점의 정점을 지나는 자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도 이 저점에서 이제 저점을 꺾고 올라가는 부분이라 조금 중기적으로 약간 이제 뭐 아주 장기는 아니고 이 MACD 오실레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한 2주 이 정도 완만하게 상승세를 그리지 않을까 하고
뭐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한 일주일 만에 막 미끄러지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그 MACD 오실레이터를 확인해도 또 RSI 지표를 확인해도 여러 가지 수급이나 또 뭐 미국 시장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봐도 좀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장에도 지금은 이제 저점을 좀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셀트 삼형제도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조금 눌리더라도 어느 정도 갔을 때 눌리더라도 지금은 이제 바로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정점 부분까지 갔을 때 그 지점에서 더 욕심부리지 마시고 비중을 좀 줄여야만 하지 않을까. 물론 그때 당시에 또 가봐서 수급과 여러 가지 뭐 지표들과 차트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지금 오늘 제시해드렸던 그 정도 가격까지는 조금 더 밀어 올릴 것 같고 그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타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